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목요일인데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필리핀은 태풍이 아주 큰 태풍이 와갖고 그 굉장히 많이 잠겼어요. 지역이 다행히 저희 선교센터에 있는 데는 물에 안 잠겼는데 주변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잠겨갖고 어디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끊기지 않고. 예.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끄러운 하루입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예, 마그놀리아님, 오늘도 힘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시작하자마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마그놀리아님.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윤땡땡은 나라가 망가져 돌들 맞아도 권위 지킨다는데 개를 많이 키우니 자기 반려견도 웃을 일이라 나만의 생각입니다. 최봉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조정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을 저녁에 어둠이 여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을이네. 사실 필리핀은 봄, 여울, 가을, 겨울이 없어갖고 그냥 1년 내내 더우니까 잘 못 느꼈는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가을이네요. 예, 조정희님 피해는 없이 이제 다행히 지난번처럼 이렇게 침수는 안 당했습니다. 참 그 필리핀의 고질적인 문제가 태풍이 1년에 굉장히 많이 한 10개 이상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20년이 지나도 똑같고 30년이 지나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 피해받았던 그대로를 갖다가 또 이렇게 정말 그건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예, 정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기에. 예.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10월 24일 방송 김여사 리스크 진행 중 탁현민, 김건희 측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윤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 갱신했다. 정말 뭐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뭐 좋은 뉴스가 없고 그냥 암울합니다. 예. 어떻게 또 김건희 여사가 탁현민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게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이 말을 딱 듣고 어제하고 방송한 거딱 연결이 돼 갖고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어제 또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는데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버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자는 수구 세력 위장 유튜버 채널이 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한동훈 퇴진운동인가 뭔가 그거를 갖다가 신혜식 씨, 시한수가 주도해 갖고 그 이제 그 뭐 똘마니들이 이제 떨거지들이 지금 잔뜩 모여 갖고 뭐를 했더라고요. 뭐 누가 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거기 참석했던 수구 세력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이크 경찰이 마이크를 못 쓰게 해 갖고 그냥 왜 우리 조그만 왜 그 메가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소형 그걸 뭐라 그래? 소형 마이크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줘 갖고 뭐 그거를 써서 신혜식이 뭐 연설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한심합니다. 예. 정말 언제나 대한민국의 정신을 차릴런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예. 조정희님, 김건희가 아무래도 골로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10월 24일 방송 김여사 리스크 진행 중이다. 탁현민, 김건희 측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 갱신했다. 여러분, 탁현민 그러면은 뭐가 제일 생각이 나십니까? 탁현민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기획하고 뭐 이런 거에 그 아주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흔히 그때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파 쪽에서도 탁현민 같은 사람을 좀 불러다가 제대로 좀 기획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어설프냐 하는 짓들이 뭐 이렇게 연출하고 기획하는 게 왜 이렇게 어설프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건희 여사가 탁현민한테 연락을 했다.
여기서 아주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발견을 해 갖고 제가 좀 오늘 핵심을 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탁현민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문재인의 가장 측근이다. 이거 있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이 사진이 아주 대표적인 사진인데 탁현민이 문재인하고 같이 문재인이 돛 닦으러 갈 때 수염 덥수러 가게 기르고 할 때 양정철하고 탁현민,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탁현민이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양정철이죠. 네. 문재인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뭐 에베레스트를 갔다가 뭐 자기가 돛 닦으러 가겠다 그래갖고 아마 그 옆에 사람이 그 가이드 같아요. 외국 사람. 자, 이 정도로 정말 문재인의 측근 중의 측근이 양정철하고 탁현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지날 게 아니거든요. 왜 그냥 지날 게 아니냐? 여기 보시면 지금 탁현민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 갖고 김건희 측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내가 안 만났다.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는데 내가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야 뭐 이런 거죠. 내용을 갖다가 오늘 채널에 의해서 잘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스캔을 해 갖고 왔습니다. 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죠. 무슨 뭐 기획하고 뭐 이런 거는 아주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김 여사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연락받은 시점은 1년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최근 일이라는 거죠. 최근에.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리고 탁현민이 김건희 측이 만나자 연락했는데 그냥 김건희 만날 생각 없어갖고 그냥 거절했다. 이게 MBC에 나와갖고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거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1년이 안 됐대요. 최근이래. 그러니까 1년이 안 됐다는 거는 뭐죠? 이게 오늘 나온 방송이니까 오늘이 2024년 10월 24일. 그러니까 뭐죠? 1년 전, 1년이 안 됐다. 그럼 2023년 10월 24일 부터 오늘까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뭐 탁현민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기간에 우리가 큰 이벤트가 뭐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때는 이제 한참 뭐였습니까? 작년 이맘때, 작년 10월에 그게 뭐죠? 한참 총선 그것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하느니 뭘 어떻게 하느니 막 그러던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하나 있어 갖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망해서 김기현이 날아간 이제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총선 중에 탁현민이 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총선 중에 탁현민이 그러면 범죄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쨌든 총선 기간은 아니라는 거야. 그 1년 안에 그러니까 최근 일이라는 게 총선 기간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총선이 이제 4월 10일 날 끝났잖아요. 자, 그럼 이제 4월 10 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쇄신을 해야 된다 해 갖고 용산에서 한 게 뭡니까? 전반적으로 개각을 하겠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정식 라인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의 총책입니다. 인사의 총책이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인을 해야 모든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인사위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니. 그 당시에 이관섭인데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기사는 이미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 갖고 딱 들어가 갖고 용산에 들어가 갖고 사실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뜬금없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거기다가 정식으로
그냥 용산발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내 갖고 기자들한테다 뿌렸습니다. 이거는 헛소문이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런 걸 검토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오전입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한 게 이제 오전인데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똑같은 날, 당일날 오전에 냈는데 오후에 다시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거는 뭐다? 이관석 비서실장이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근데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건희 라인의 십상시 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번에 9명을 갖다가 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뭐 면담인지 독대인지 좌우간 뭐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라인을 갖다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문고리 이 9인방이죠. 그러니까 9명이니까 이 사람들을 정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면 이기정 의전 비서관, 강원 전 정책 홍보비서관, 최재형 홍보기획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강모 행정관, 김모 행정관, 황모 행정관, 정모 행정관. 예, 이 행정관 중에 핵심이 황모 행정관이라고 그랬죠. 무슨 뭐 동해 황 회장의 아들이라고 황모 행정관인데 이 황모 행정관이 왜 핵심이냐? 대선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수행 비서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황모 행정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 비서라는 게 뭐죠? 그냥 말이 좋아서 수행 비서지. 수행 비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사입니다. 기사. 예. 그냥 어디 가면 누군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전하고 가니까 근데 이 수행 비서가 왜 중요합니까? 차 안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뒤에서 뭐 대통령 후보가 전화도 하고 중요한 얘기도 해야 되고 아니 뭐 가는 동안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뭐 전략주하고 또 옆에 누가 앉으면은 그 사람하고 의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황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수행비서 뭐 동해 황 회장의 아들이랍니다. 이 황 회장의 아들이 제가 사진을 갖다가 봤는데 체격도 아주 좋아요. 운동 좀 한 체격이야. 체격도 아주 이렇게 뭐 운동한 사람처럼 아주 건장하고 힘 좀 쓰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자, 그랬는데 그 사람 뭐라고 평가를 받았냐? 이 사람이 입이 무거워 갖고 뒤에서 뭐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든 밖에 이렇게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차 안에서 대화하고 전화하고 또 옆에 중요한 사람 앉혀 놓고 뭐 토론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 그래 갖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이겼죠. 선거에 이겼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뭐야 수행비서였던 그 황모 씨를 갖다가 용산으로 픽업을 했습니다. 이게 특혜 채용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황모 왜냐하면 그래도 레벨이 있잖아요. 용산에 올라면은 뭡니까? 되게 뭐야 뭐 5급 뭐 5급, 4급, 3급 뭐 이 레벨이 있잖아요. 그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같이 뜬금없이 여러분 5급이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이 행정고시를 갖다가 보잖아요. 행정고시를 본 사람이 패스를 해 갖고 처음에 인제 하는 사람이 발령을 받습니다. 그게 인제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요. 행정고시에 패스를 하면. 그게 5 급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고시 패스하기가 쉽습니까? 사시 패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행정고시나 사시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갑자기 운전기사 하다가 갑자기 그냥 5 급이 돼 버린 거예요. 사시 패스한 사람처럼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처럼 갑자기 그냥 5 급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뭐야 대통령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디 옆에 있다? 김건희 여사 옆에 있다는 거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해도 그 오후에 "그거는 비서실장이 몰라서 한 얘기예요." 하고 다시 보도자료를 갖다가 뿌렸다는 거야. 어디서? 김건희 쪽의 십상시들이 기자들한테 다시 보도자료 누구를 갖다 세우려고? 어 박영선?
여러분 아시죠? 박영선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박영선이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원래 박영선 집이 일본에 있는 거 아시죠? 일본의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갖고 그때 박영선이 뭐 어디 외국에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미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귀국을 합니다. 박영선이.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왜냐하면 뭐 자기가 후보로 총리 후보라고 국무총리가 된다니까 급하게 귀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양정철. 예. 자, 그러면 그 전화한 시점 아까 그 뭐야 오늘 제가 하려는 이 얘기 오늘은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탁현민이 지금 MBC에 나와 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 여사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근데 이 연락 받은 지면 1년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일이에요? 4월 10일 그 총선이 막 끝나고 폭망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바꿔야 된다. 내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를 교체하느니 장관을 교체하느니 막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우가 딱 맞죠. 지금이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에 있었다는 거죠. 뭐 이게 4월에 박영선, 양정철 얘기 나왔을 때, 그 박영선을 갖다 국무총리 세우고 양정철을 비서실장 세우면, 그럼 뭐 홍보수석이나 누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탁현민을 갖다가 꽂으면 되겠네. 이걸 갖다가 십상시들이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건 아니 모르지. 그때 진짜 열렸는지 모르지. 하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갖고 이 타임 스케줄을 1년 안이라고 그러니까 1년 안에 어떤 빅 이벤트가 있었느냐? 총선이 있었다. 총선 쪽에는 탁현민이 낄 자리가 없어. 왜? 그때 총선의 그 총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밑에 탁현민을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선거 끝난 이후인데, 그다음에 그 껴들 자리가 결국은 그 사건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은, 결국은 박영선 국무총리 얘기 나왔을 때, 양경철 비서실장 나왔을 때, 결국은 패키지로, 왜? 양경철하고 그 탁현 엄청 가까운 사이잖아요. 문재인하고 같이 그 뭐야, 히말리아에 도 닦으러 같이 뭐 1년인가 얼마를 갖다가 그렇게 있던 지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이 아닐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탁현민일까요? 왜 하필 양정철일까요? 왜 하필 박영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수 쪽에서 생각할 때, 우파 쪽에서 생각할 때 양정철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양정철이 비서실장이 된다는 게 그 우파 정권의 비서실장이 되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탁현민이 예를 들어서 우파 정권에 물론 뭐 문재인 정권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거는 딱 맞죠. 예? 아구가 맞는 얘기지만 뭐 양정철, 탁현민 이게 아구가 딱 또 실질적으로 그 문재인 시절에 탁현민이 그 뭐 의전 비서관을 했잖아요, 청와대에. 그러니까 그거는 딱 매칭이 되지만 문재인하고는 매칭이 되지만 그 우파 대통령하고 어떻게 양정철이 매칭이 되고 박영선이 국무총리가 매칭이 되고 탁현민이 홍보수석으로 매칭이 될 수 있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십상시들이 뿌렸잖아요. 그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갖다가 제끼고 이관섭을 제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십상시들이 이겼잖아요. 왜? 이관섭이 그다음에 잘려나갔잖아요. 예?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얼마 있은 다음에 바로 잘려나갔습니다. 결국 비서실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황모 씨, 그 뭐 동해 그 황 회장이라는 아들, 그러면 잘려나갔느냐? 아닙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김건희 옆에 측근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옛날 얘기가 또 소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하려면 그 트렌드를 갖다가 뭐 초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고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대학교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 트렌드를 쫙 보면 그 사람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트렌드는 어릴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어릴 때는 기록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하지만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언제부터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알려졌습니다. 쟤를 검찰총장 때도 그냥 검찰총장이고 뭐 그러려니 했지 그 사람이 대선 후보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대선 후보로 명확하게 이렇게 뭐 당에 입당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은 게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이후부터의 기록은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초창기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는 뭡니까? 서울의 소리하고 주고받은 거를 갖다 7시간 녹취를 깐 거죠. 그 깐 내용에 그 뭐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고 그 이명수 기자하고 왜 김건희가 주고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아니 이런 내용을 갖다가 주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파의 후보가 됐으리라. 그때는 이게 좀 아우가 안 맞는다 싶었거든요. 이게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설명하기 힘든 내용 중에 아주 핵심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원래 우파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좌파였다. 우리는 원래 좌파다. 그 얘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존경을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갖다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빠져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빠져 있었다.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우파의 적은 우파다. 그다음에 좌파의 적은 좌파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조국을 갖다 끌어내린 건 우파가 끌어내린 게 아니라 조국을 끌어내린 거는 결국 좌파가 끌어내린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한 거는 좌파가 탄핵한 게 아니라 박근혜를 갖다가 탄핵한 거는 결국은 우파 안에서 박근혜를 탄핵한 거다. 아니 거기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거기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대화 내용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우리 남편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다 챙겨줘야 돼. 내가 다 챙겨줘야 돼. 그런 사람이 우리 남편이야." 뭐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뭐 7시간 동안 그 녹취 내용에 뭐 여러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껴 맞히지가 않았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우리 좌파인데 원래는 어떻게 그러면 그 좌파면 민주당 가서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왜 국힘에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지금 와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게 맞춰 보니까 왜 갑자기 그 박영선이 생각이 나고 국무총리의 박영선이 생각나고 비서실장의 양정철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홍보수석의 탁현민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건 뭐야? 아는 사람이 우리가 원래 좌파기 때문에 아는 인맥이 우파에는 없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뭐 네트워크를 하고 사람을 쓰려고 그래도 내 네트워크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트워크를 따져 보니까 원래 좌파였기 때문에 네트워크에다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 좌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야. 우파에는 네트워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개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해 낸 게 뭐야? 새로운 인물, 나 박영선 잘 알아. 나 양정철 잘 알아. 나, 탁현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십상시들이 그렇게 섭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하나. 원래는, 원래는 그렇다. 원래 우리는 우파가 아니라 좌파였다. 예. 아, 예. 조정님 다들 땅 맞지. 그때도 뭐, 무슨 도 닦는다고 그랬으니까 수염도 기르고 뭐, 세수도 뭐 대충 하고 뭐 그렇게 지냈겠죠. 수수님, 예, 건이 완전 좌파네. 아니,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원래 좌파였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파였으면 문재인한테 발탁이 되겠습니까?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이 될 수, 아니, 그 사람이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이 됐다가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된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5단계를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기사를 보면 왜 검찰도 이렇게 승진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회사원이 일반 직원 갖다가 뭐 대리 그다음에 뭐 과장, 부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승진을 하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찰에도 승진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야?
그 윤석열 그 당시의 검사가 서울지검장으로 왔을 때 무려 5 단계를 갖다가 건너뛰고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다." 했는데 쪼끔 있다가 또 뭡니까? 검찰총장으로 또 지명이 됐잖아요. 정말 네 승진을 갖다 이렇게 팍팍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 우파의 네트워크였으면 그 문재인하고 양정 그걸 갖다 소개를 갖다가 뭐 양형 처리했다나 그 추천을 한 게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한테 추천한 게.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그럼 뭐겠어요? 그 사람이 우파면은 이게 적인데 적을 어떻게 당시에 서울지검장 그 노른자위에 앉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앉히겠냐고. 원래 그 뭐야 네트워크상으로는 좌파니까 이렇게 제가 그랬죠. 맨 윗자리는 정치 자리라고, 정치 자리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기재부 장관이나 이런 장관 자리 있잖아요. 그게 다 정치 자리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차관이면은 차관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해 갖고 행시를 봐 갖고 과장으로 들어가서 5 급, 4 급, 3 급, 2 급, 1급 이렇게 가니까 인제 차관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거기가 인제 마지막 자리고 장관 자리는 뭐예요? 그 정치의 자리입니다. 은행도 똑같습니다. 은행장은요. 은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은행장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은행장은 정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국민은행장 뭐 무슨 산업은행장 모 은행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정치적인 자리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은행에 처음에 입사해 갖고 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올라온 사람의 맥시멈이 뭐냐? 부총장입니다. 부총장. 은행의 그 은행장이 아니라 부은행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 부은행장이 마지막 자리고 거기도 정말 한 명이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자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그게 실력의 자리가 아니라 정치 자리입니다. 예. 정치력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 윤석열 그 당시에 검사가 정치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정치력이 어느 정치력이냐? 우파 정치력이 아니라 좌파 네트워크로 해 갖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선을 할 때 아는 사람이 우파 사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이렇게 리뷰를 해 보면 지금 많은 초창기에 많은 인물을 어디서 받았었습니까? 자기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그 이명박 계열을 많이 썼잖아요. 거의 이명박 계열을 많이 썼습니다. 예. 여러분 그 뭐 방통위원장 맨 처음에 세울 때도 다 이명박 시절에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 다 하고 지금의 뭐 그 문체부 장관도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그런 사람들 이명박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이계 사람을 갖다가 많이 갖다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지금. 원래 좌파 네트워크인데. 그래 갖고 혹시나 될까 해 갖고 이런 기회에 혹시 그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판이 완전히 망가뜨렸으니까 40 선거로 해 갖고 판이 완전히 깨졌으니까 이참에 그러면 뭐 개혁한다는 의미로 에다가 박영선을 국무총리 세우고 그렇게 탁현민을 홍보수석 세우고 양영철을 갖다가 비서실장 세우고 그걸 갖다가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보수에서.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옛날의 히스토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또 이렇게 그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와 얘기하면서 "우린 원래 좌파였어." 라는 얘기를 갖다가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갖다가 또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어제 그 명태균 얘기를 갖다가 제가 했잖아요, 방송에서. 그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혜경이 폭로를 한 거라고요. 그 무슨 미래연구소인가 그걸 갖다가 거기 직원으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혜경이. 또 김영선의 회계 책임자로 해 갖고 돈 따박따박 국회의원 세비 따박따박 들어오다 이번에 어떻게 얼마를 보낼까요?" 50%딱 떼어 갖고 반띵해 갖고 보내. 그래 갖고 강혜경이 직접 돈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김영선한테 월급이 들어오면 국회의원 월급이 한 1,000만 원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중에 단 한 500만 원 정도를 뚝 떼어 갖고 계속 해 갖고 명태균한테 보냈다. 그래 갖고 그 돈이 거의 한 6,000만 원인가 뭐 8,000만 원인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명태균이 제가 어제 방송한 것처럼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명태균은 초창기부터 그 윤석열의 그 경선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말에 의하면 자기가 경선도 도왔고, 그다음에 본선도 도왔고, 그다음에 대통령 된 다음에도 만나면서 계속 뭔가를 갖다가 도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측근에서 보고 또 자기가 지략을 짜고 이런 걸 갖다가 또 이용해 갖고 대통령이 됐다 하니까 그 명태균 말 윤 대통령은 어떤 거냐? 장님 무사다. 무사. 칼을 잘 쓰는 무사인데 공교롭게 눈이 안 보여. 눈이 장님이고 그 김 여사는 어떤 사람이냐? 주술사다. 주술사인데 그냥 주술사가 아니라 안진뱅이. 왜 안진뱅이냐? 이 사람은 나가면 안 밖으로 나가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진뱅이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안진뱅이 주술사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장님무사. 그럼 여러분 생각 저는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 진격의 거인이라고 혹시 일본 만화 그게 그래도 유명한 만화인데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온갖 장르를 갖다가 거의 많이 섭렵을 하는데 그 진경의 거인이라는 그런 일본 만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굉장히 롱런하는 시리즈예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그런 만화 롱런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진격의 거인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그런 그 만화인데 거기에 보면 거인들이 나와요. 아주 그 잘 싸우는 거인들. 제가 그 그 뭐야 명태균의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진격의 거인이 딱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야 장님 무사 그 진격의 거인 같이 잘 싸우고 정말 덩치 크고 우람한 근데 장님이야. 그런데 큰 거인 그 어깨에 명태균 말의 비유에 의하면 그 거인의 어깨에 누가 앉아 있느냐 안진뱅이 주술사가 앉아갖고 야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이게 브레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장님 무사니까 그 얘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왜 명태균한테 그 이준석하고 김종인 할배가 창원까지 내려가고 점을 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준석하고 그 뭐야 김할배가 창원까지 내려가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주도 보고 제가 이거 성공할까요? 아니면 감옥 갈까요? 뭐 이런 거를 아니 되게 그 사주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운명을 갖다가 점쳐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럼 되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영화를 많이 봐갖고 그런 스토리를 너무 잘합니다. 아 지금 자기가 당신이 지금 삼지에 들어갔고 지금은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2년 지나면 삼재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빛이 들어올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점 보고 뭐 사주풀이하고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명태균이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용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허풍쟁이고 사기꾼이다. 정말 사기꾼이 아닌지 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 여러 상황을 갖다가 꿰맞춰 보면 명태균을 한테 나온 그 여러 얘기 있잖아요. 그걸 꿰맞춰 보면 명태균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기꾼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가 이 사람도 능력이 있다. 뭔가 능력이 있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때로는 그 예지력이 또 맞고 맞으니까 뭐 그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빠져들어가고 김건희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는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냐면요. 이 영적 대화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얘기했죠. 어제 그 한통령 방송을 보세요. 그 영적 대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이명수 기자하고의 그 녹취록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느냐. 그 김건희가 여기저기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점 보고 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지. 이게 인제 내 말이 아니라 그 김 여사 얘기야. 그 이명수 기자하고 얘기할 때 반대가 뭐냐면 이런 반대라는 거죠. 무당들이 오히려 그 김건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내 점 좀 봐 달라."고 무당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내가 그럴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 영적으로 뭐가 있고 신통방통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명수 기자하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무당들 봐준다고, 점을 봐준다, 오히려 거꾸로. 자, 그 정도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명태균의 그 얘기가 그냥 쓸데없는 거짓말은 아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머리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브레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이걸 갖다가 종합해 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 걸 종합을 해 보면 그동안의 과정들이 해석이 돼요. 설명이 되고 해석이 돼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그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그 익심 논란할 때 그걸 갖다가 이철규한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철규가 그 뭐야 그 SNS에서 주고받은 한동훈하고 주고받은 거를 갖다가 국회의원들한테 며칠 이렇게 보여주다가 그걸 갖다가 그 CBS에 그런 실장한테 넘겨갖고 실장이 까갖고 익힘 논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김건희는 뭐예요? 이철규하고 긴밀하다. 그거는 뭐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진중권이 똑같습니다. 내가 김건희하고 57분 통화를 했다. 근데 내가 먼저 전화한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 먼저 그 전화 왔다. 그래 갖고 내가 그때 외국에 있었는데 57분 통화해 갖고 이러저런 걸 뭐 그 물어보니까 대답도 해 주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어려운데 진 교수님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전화를 안 하더라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얘기할 게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뭐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걸 갖다가 진중권이 또 갔습니다. 자, 그걸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그 맨 처음에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김종인을 갖다가 영입을 할 때 어떻게 영입을 했느냐? 윤석열 후보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남자 대 남자로 전화한 게 아닙니다. 김종인 자기는 처음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느냐?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받았다. 도와달라고. 저희 좀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남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핸드폰은 김건희 여사 핸드폰이 아니라 명태균의 핸드폰이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미 만나고 있었던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핸드폰으로 전화한 게 아니라 명태균의 핸드폰을 빌려 갖고 그 다이얼을 눌러서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그거를 듣고 "한번 만납시다." 그래 갖고 "예 좋습니다." 하고 만남의 장소를 갖다가 갔더니 거기 누가 앉아 있었다? 물론 뭐 후보도 앉아 있고 그다음에 김 여사도 앉아 있지만 그 옆에 명태균도 앉아 있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대개 보면 우리가 기사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진중권하고 통화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하고 통화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이 뭐 누구하고 통화했다, 뭐 이태규하고 연락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음? 희한하게 사극에요. 김건희 여사예요. 예? 김건희 여사가 연락해서 뭐 연락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락해서 연락받았다. 제가 여러분 이 방송에 종편 방송에 많은 패널들이 나오잖아요. 그 패널 중에 그냥 방송에서 대놓고 "나도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음.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해 온다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아니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 예? 아니 내가 먼저 전화번호를 알 수 없잖아. 김건희 여사 전문 내가 무슨 수로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수소문을 해 갖고 먼저 연락을 해 뭐 진중권한테 연락을 하고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이 연락을 하니까 그 명태균한테도 먼저 연락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연락을 하니까 이 뭐야 그 연락하는 그 주체가 김건희라는 거죠. 윤석열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브레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 브레인 역할. 그러니까 뭐예요? 현민한테도 우리가 홍보 그룹은 탁현민이 최고니까 탁현민을 불러와야겠다. 그래 갖고 "야 다리 좀 놔 봐. 연락해. 내가 만나자 한다고 그래." 그래 갖고 탁현민한테도 김 윤석열이 연락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뭐야 윤석열은 명태균 말에 의하면 뭡니까? "무사는 무사인데 장님이다." 이게 볼 줄 모른다. 현실을 볼 줄 모르고 미래도 못 보고 어쨌든 장님이다. 볼 줄 모른다. 주술사는 뭐예요? 주술사는
가만히 앉아 갖고 제가 왜 그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서 한 20년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돛 닦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함께 수련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영적 대화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제가 그때 누구도 만나냐 이병철 회장이 왜 점 보는 사람을 갖다가 옆에 두고서 뭐야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배신할 놈인지 아닌지 옆에 말은 다 상무고 상무이사고 뭐 전무이사고 이렇게 타이틀은 주는데 알고 보니까 관상을 보는 사람 뭐 그런 쪽의 사람을 앉혀 놓고 사람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뭐야 삼성을 갖다가 오랜 기간 그렇게 뭐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랬대요. 그 사람도 도인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지에 도인들이 뭐 제주도에서 뭐 기공으로 자기가 뭐 득도했다, 뭐 천문을 보고 득도했다, 뭐 별별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제가 뭐 3박 4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나누고 수련도 하고 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 갖고 오밤중에 내려와. 그래 갖고 "아니 오밤중까지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체크라 제3의 눈, 제3의 눈 체크라라고 그러잖아요. 앉아 갖고 이 체크라로다가 이 삼라만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오대양 육제주를 갖다가 보고 내려오느라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내려올 때 뭐 저기 뭐 그늘 속에 뭐 귀신이 10 마리가 꼴랑꼴랑 이렇게 모여 있고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그런 영적인 그런 거를 갖다가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영적인 대화라는 게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당도 김건희 여사한테 와 갖고 "저 좀 봐 주세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이 운 운이 튀우겠습니까? 아니면 망하겠습니까? "저 좀 봐 주세요. 뭘 피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찍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재형 목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말은 최재형 목사가 뭐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의 어떤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해 갖고 접근을 했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거기 만나서도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녹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녹취한 내용을 보면 뭐예요? "내가 남북 통일에 기여를 갖다가 할 텐데 최재형 목사님이 뭐 북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전문가라 하니까 저를 갖다가 도와주시고 정보도 좀 많이 주시고 해 갖고 제가 남북 통일을 하는데 그렇게 잘 서포트를 해 주세요." 뭐 그 내용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 머리 역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하나씩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김건희 리스크가 돼 버렸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쌓인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이게 비정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문고리 4 인방이 아니라 지금 문고리 9 인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뭐야 김대남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남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거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쯤 됐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리고 뭐 띠동갑인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뭐 띠동갑인가 그렇고. 자, 그런데 김대남이 뭐라고 한 녹취가 있습니까? 그것도 또 똑같이 이명수 기자가 딴 거 아닙니까? 그 녹취를 갖다가. 정말 이명수 기자 참 재주도 좋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녹취를 딸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참 능력이에요. 아무한테나 뭐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어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보다 어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용산에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손으로 주물락펴락하면서 하면서 결국은 그걸 갖다가 이 장악을 하고 있다. 용산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왜 한동훈 대표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그 사람 명단 한번 봅시다. 명단을 보면
직책이 무슨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비서다 뭐 이런 직책이 아닙니다. 예. 그런 직책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포지션이 있어요. 자, 이기정은 의전이고요. 그다음에 강호는 홍보고요. 최재혁은 뭐 홍보기획이고, 김동조는 뭐 국정기획이고, 그다음에 그 김호진은 뭐 관리고, 다 이렇게 그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차라리 그냥 김건희 그냥 비서실이다 그래 갖고 뭐 비서실에 뭐 ABCD 이러면 오히려 그게 난 거죠. 그런데 각자 포지션이 있는데 전혀 김건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 여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각자 포지션이 있어요. 뭐 홍보고 뭐 의전이고 이런 건 다 상관이 없죠. 그죠? 뭐 기획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부서에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 할 일을 갖다가 하면 됩니다. 왜 업무 분장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김 여사가 콜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이기정 씨, 좀 봅시다. 그러면 잽싸게 자기 일을 갖다가 포기하고 한동으로 총알 같이 쌩 와갖고 근데 이번에 이만저만 해갖고 뭐 한동훈 대표하고 뭐 한다는데 의전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아, 거기서 뭐 원탁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한다는데요. 원탁은 무슨 놈의 원탁? 저기 그 용산에 그 뭐야 미군들이 그 쓰다가 그 개조한 거 있죠? 식당 같은데 거기다 그냥 하시는 게 좀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나는 모르지. 음. 그러니까 그게 그 김건희 그 여사의 영역이 아니잖아. 의전이라는 건 김건희 여사의 영역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내 영역이 아닌데 여러 영역이 뭐 정치가 있고 뭐 경제가 있고 뭐 경제 수석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 레벨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러면 각에다가 다 이렇게 픽업을 해 갖고 "잠깐 좀 오세요." 그럼 한남동으로 총알 같이 오면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이렇게 내가 마표돼 갖고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뭐 화보를 갖다 찍어 갖고 좀 올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 예. 그러셔야죠." 그럼 마포대에 가 갖고 어깨에다 탁 그 손을 갖다 대고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처럼 "아니 이거 높이가 좀 낮네요. 한강대교보다 이거 높이가 낮네. 높이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김 여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명태균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주술사라는 거지 주술사. 안진뱅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근데 밖으로 나갔잖아. 나대면은 왜 안 됐는 명태균이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나가는 순간 나대는 순간에 사고를 갖다가 엄청 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을 갖다가 안진뱅이 이렇게 수식어를 쓴 거 아닙니까? 안 나가는 게 좋다. 근데 이분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 어깨에 올라타느냐? 그 무사의 어깨 위에 올라가 갖고 무사가 얼마나 잘 돌아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날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만군데를 다니면서 뭐 마포대교 갖고 지적질하고 화보를 무려 18장인가요? 한동훈 대표 그 독대하고 만났을 땐 뭐죠? 딸랑 4장 걸렸습니다. 근데 손짓해 갖고 하는 거, 뭐 지시하는 거, 훈시하는 거 18장 무려 18장에 제가 그랬죠. 18장을 하려면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보 사진이라는 거는 한 번 찍어 갖고 그 내는 게 화보가 아닙니다. 그 한 장을 위해서 한 100장 정도 찍은 다음에 100장 중에 하나 고르는 게 화보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찍으려고 뭐 1000장 이상 찍었겠죠. 그래 그중에 18장 뽑지 않았겠습니까? 18장 찍어 갖고 18장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홍보를 아시는 분은 제가 이해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의 지금 가장 그 미션이 뭐냐? 김건희 여사의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도대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 벌써 8시 10분 이네. 잠시 후 한통령 방송에서는 제가 예고편 자, 한동훈 방송 24년 10월 24일 방송 한동훈 대표 미션 김 여사 리스크를 해결하라. 8대2 법칙으로 특별감찰관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 이 특별감찰관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뭐 권성동을 비롯해 갖고 김재원 날뛰고 정말 그 추경호 날뛰고 잠깐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해결할 미션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1의 미션으로 알고 뛰어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정말 이 마음을 다잡고 아주 강력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잠시 후 한통용 방송에서 제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막 나대면서 본인이 뭔가를 막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대는 게 명태균이 얘기한 대로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김 여사가 나대면 나댈수록 밖에서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그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명태균의 권고는 뭐예요? 앉은뱅이로 있으라는 거잖아. 나대지 말고 그냥 앉은뱅이로 있으라는 거잖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브레인 역할을 하긴 하되 본인은 나타나지 말고 그냥 안방에 앉아 갖고 그렇게 해 갖고 브레인으로서 컨트롤 하더라도 본인이 안 나타나는 상태에서 본인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장림무사를 갖다가 조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명태균이 가이드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뭡니까? 안방에 앉아서 앉은뱅이니까 안방에 앉아서 브레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안방에 앉아 있기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명태균 말에 의하면 그 무사 어깨에 올라가 갖고 그래서 지금 주술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명태균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정적으로 발휘되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제가 이 여론조사를요, 예를 들어 뭐 웬만한 여론조사면 제가 인용을 잘 안 합니다. 뭐 여론조사 그거 뭐 믿을 건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데일리안이라는 거는 조중동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중에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게 데일리안이에요. 예? 우리가 왜 좌카 가장 왼쪽으로 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서울의 소리니 뭐 한겨레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는 게 서울의 소리거든요. 또 한겨레보다 더 왼쪽으로 아주 극으로 가 있는 게 뉴스공장 그런 거거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런 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데일리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언론이라는 조중동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데일리안이 2주마다 한 번씩 여론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그러니까 이 데일리안의 여론조사는요. 아주 좋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그 지표를 갖다가 이 우파 정부에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마사지를 한다 했을 경우에 김어준은 어떻게든지 우파한테 불리한 그런 걸 내려고 하지만 데일리아는 반대라는 거지. 김어준하고 정반대라는 거지. 어떻게든지 아주 긍정적이고 좀 밝은 전망을 주려는 게 데일리안의 여론조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긍정이 22%입니다. 부정이 74.4%입니다. 이게 뭐냐?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이 여태까지 여론조사한 주 중에 가장 최저치입니다. 22%. 그다음에 부정 74.4%라는 게 가장 최고치입니다. 아니 데일리안이 아무리 마사지를 해주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이 실체가 드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밖에서 이렇게 나대면서 한 결과가 그동안 한 2-3년 이렇게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뭐 김대남이나 명태균을 통해서 계속 적나라하게 지금 뭐 카톡이 밝혀지고 뭐가 밝혀지고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 지금 그나마 그래도 정당 지지율은 비슷비슷해요. 범죄당하고 34, 32 그나마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질문을 이렇게 명태균 김건희 여사 문제되어서의 오빠는 누구냐? 무려 62.6%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오빠는 우리가 용상에서 얘기한 친오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 13%.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친오파건 아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과반 이상, 압도적으로 62%가 거기서 나오는 오빠는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가 불기소를 했잖아요, 검찰이. 거기에 공감한다는 22.8%밖에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67.5%. 압도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불기소가 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대외 활동을 갖다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여사, 이제는 그냥 대외 활동하지 마세요. 중단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그 한동훈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가 73%, 동의하지 않는다가 20%. 아주 이것도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더 이상 이제 나대면 안 된다. 활동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그냥 안에만 이렇게 내조만 하셔라. 그게 73%. 그다음에 유난 갈등 이게 뭐 요새 키워드로 계속 이렇게 언론에 오르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난 갈등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가 38%,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가 30 삐까삐까해요. 38%다. 37.7%다. 그러니까 윤석열 책임과 김건희 책임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합하면 몇 프로입니까? 75%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 76%. 국민의 76%가 윤한 갈등의 책임은 윤석열하고 김건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한동훈 때문이다는 10%가 안 됩니다. 9.5%. 이게 아무리 이렇게 손바닥으로 눈을 가릴라 해도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자,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그 본산, 보수의 본산이 대우경북 아닙니까? 이번 투표에서도 봤듯이 결국은 대우경북에서 압승을 해서 그나마 108석을 유지했는데 대우경북에서조차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33%밖에 안 돼요. 우리의 그 핵심, 본토, 고향에서도 대우경북에서도 56%, 절반이 넘는,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뭐 딴 데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딴 데서는 뭐 부정평가가 너무 심해갖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천 경기 보세요. 인천 경기 18%야. 긍정평가가 18%.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예.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대개 보면 보수층이 그 연세 드신 분들, 70세 이상,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70세가 넘는 분들도 긍정적,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38%밖에 안 된다는 거. 잘못하고 있다, 48%. 거의 과반. 70세 이상도 연세 드신 분도 거의 과반이 지금 정부가 문제 있다.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데일리 안에서 아무리 이걸 갖다가 마사지를 하고 아무리 이걸 갖다가 좋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아니 현실이 너무 이런 걸 갖다가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위기의 순간이다. 우리가 정신을 갖다가 번쩍 차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은요,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예. 답은 해결책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자, 그래서 벌써 이제 8시 20분인데 잠시 후 5분 있다가 한통령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미션, 김 여사 리스크를 해결하라. 8대2 법칙으로 특별감찰관 절차 진행될 것이다. 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작가 한강에 신드롬이 있어갖고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뭐 서점에서 책도 엄청 팔리고 심지어는 정도냐면 교보에서 책 파는 걸 갖다가 포기했다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중소서점들이 돈을 못 번다고 교보문고에서 그럼 우리가 책을 안 팔겠다. 이 정도로다가 아주 이것 때문에 피 튀기는 지금 돈 버는 싸움이 시작될 정도로 그렇게 열풍이 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2일 토요일 날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한강의 두 얼굴 이렇게 해 갖고 한강의 에고 분석 우리가 받을 레슨은 이게 뭐 5.18이나 뭐 골수자파 작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왜 한강이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의 살아온 제가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트렌드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어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그 학문적인 이론과 접목을 해서 제가 채식주의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를 통해서 또 한강의 그런 인생을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들으시면 많이 공감하실 거고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성공하는 데 도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또 성공하는 어떤 인생을 사시고 또 이게 한통용 방송이거든요. 한통용 방송에 또 멤버십도 가입해 주셔서 또 한통용 방송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다라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은 없었고요.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은 마그놀리아님 이외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미드미등급의 애본다고 바쁘다님 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마그놀리아님이 또 유튜브에서 쏠 수 있는 그 최고의 금액 50만 원 금액의 슈퍼챗을 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만을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여러분께서 써주신 내용을 제가 한번 나누고, 음, 아, 전미숙님, 예, 대표님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시들지가 않네요. 용산부부와 추경호 때문에 정말 짜증나네요. 한동훈 대표님 홀대하고 추경호 불러 밥 처먹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고 더럽고 추하네 하는 꼴이 그렇습니다. 권종원님 윤통과 권위가 문제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이 막 복잡해지고 하면은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 뭐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 이거는 이게 접근이 좀 달라진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예, 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를 먼저 필터링하고 돌아보는 게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미숙님, 모든 열정 쏟아부으시는 우리의 히어로 한동훈 대표님 보면 눈물 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표님 방송 보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됩니다. 아이고, 위로를 받으셨더니 감사합니다. 최민아님, 용산 중요한 자리에 좌파가 앉아 있으니 나라가 조용할 리, 온 나라가 김건희 때문에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는다. 예, 그런 거, 이 패러다임이 잘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조정희님, 김건희가 남자들 블랙홀이네요. 참 대단한 여자네. 정말 생각해 보니까 여자를 컨택하는 것보다 남자를 컨택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빈도가. 예, 알려진 걸로는. HH님, 이병철 기업가는 직원 채용대 관상을 받다는 소문. 예, 이거 자서전에 나옵니다. 이병철 씨 자서전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 예, 조정희님이 A컷 한 장 뽑기에 수백 장 찍었겠죠. 한동훈 대표가 본때를 보이죠. 예, 이건 제가 뭐 홍보 쪽에 그 한창 컨설팅 할 때 이제 그런 회사들을 알기 때문에 예, 내용을 잘 압니다. 조정희님 윤통은 여론조사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 배째라. 그런데 이제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면 바로 탄핵입니다. 예. 탄핵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 지금 분위기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없다 생각했을 경우에 범죄당이 탄핵을 분위기 잡아갖고 몰아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빠르게 탄핵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하고 엮어 갖고 무슨 경제 공동체니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 엮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 다르죠. 뭐 경제 공동체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본인이 다 한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 없어. 없는데 없으니까 결국은 최순실이라는 어떤 그 매체를 하나 통해 갖고 엮어 갖고 경제공세다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넣었지만 이번 건은 뭐 어거지가 아니라 그냥 다 본인이 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 발만 더 디디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빠르게 탄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순소님
한 대표님을 위해 당원 가입합시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책임 당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 가입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설치 주장에 추경호가 반대하는데 한 대표의 당원 투표로 이거요. 이거는 제가 한통용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그겁니다. 포인이님, 윤통김건희는 원래 저파의 인맥으로 서울의 소리와 친한 원래 저파라는 거. 안타깝게 보수의 대통령을 만드는 건 큰 실수였다. 모르는 뭐 후회 막심. 예. 그때 사실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수의 후보로 어쨌든 경선에서 그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윤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이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재명 찍어야 맞았나요? 이재명 찍었으면 나라가 더 사단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정치인들의 잘못이지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자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제가 그랬잖아요. 개딸한테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다고. 어떤 폭력적인 그런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 있잖아요. 그 민주당이 또 이재명이 그렇게 아나무인이 이재명도 개딸 눈치는 뻔질나게 본다. 그런데 왜 국힘은 도대체 당원들 눈치를 안 보는 거죠? 난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권성동이 그렇게 나불나불 김재원이 어떻게 나불나불 추경호가 감히 무슨 뭐 너는 원외나라 원내는 내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홍준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바로 5분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마디로 당원을 우습게 본다는 거야. 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예, 한동용으로 뭉쳐갖고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이번 대선판에서. 그리고 다음번에 총선에서 우리가 낙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또 1시간 넘는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분 후에 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